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27일)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도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부산이 60명, 경남 48명으로 부산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명이, 경남은 9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도들이 비협조적이거나 명단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라도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류업체가 지역 방역을 위한 기부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 업체는 주류 제조용 주정을 희석한 주조 원료 32톤을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기부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주류 원료 용도 변경 사례가 없었지만 부정 유통 우려가 없고 국가 비상사태 해결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부산국세청이 주정 기부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전체 확진자 중 3분의 1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부산 동래구 지역의 의사들이 보건소 근무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등 5명이며 잠시 병원을 접고 시간을 나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동래구 관계자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퇴근길에 함께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별일 없으시냐는 안부 인사로 문을 열어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우리나라 확진 환자가 총 1,76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2만 5천 명 이상이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는 당분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우리 보건당국의 선제적인 대응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외신들도 우리 당국의 빠른 검사 속도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바로 정답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장면들입니다.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상식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차에 탄 채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외래어입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 주변에서 이 형태의 상점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이 말을 다듬은 말로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브레이크 스루, 3번 시스루.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 살 때 간혹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곤 하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접수부터 진단까지 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덧붙여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외래어인데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 주변에서 이 형태의 상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은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이 말을 좀 다듬은 말로 승차 구매 혹은 승차 구매점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브레이크 스루, 3번 시스루.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동차를 타고 접수부터 진단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검사의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에서 함께합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트랙스타 창립 32주년 아웃도어 사계절 대전을 펼칩니다. 의류, 신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거가대교 앞 녹산산업단지 10번 신호등 트랙스타 본사 물류동에서 펼쳐집니다. 문의 부산 309-3636.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노지연 리포터. 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네. 점점 해가 지는 시각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교적 평소보다는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서로는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도심 방향 감정나들목에서 정 구간 밀려서고 있는데요. 범내골 교차로와 황룡나들목 내려서는 지점에서 지체줄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는 정 구간 주행 여건 좋습니다. 또 번영로는 현재 도심 방향 교통량만 꾸준할 뿐 큰 지체 불편은 없는 모습이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문현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상습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구 중앙대로 따라서는 범내골 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구간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양정교차로에서 시청 가는 길 속도 조금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수영로는 대연고개에서 대연사거리 방향 지체되고 있고요. 이후 대南교차로 가는 길 원활합니다. 또 연수로도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구간 주행 여건 좋습니다. 그 밖에 해운대 주변 도로는 대부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장산로도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가는 길 소통 원활하고요. 광안대교 남천동과 해운대 양방향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이슈들이 뜨거웠을까요? 오늘의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코로나 3법 통과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속전속결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사상 첫 폐쇄 조치에 들어갔던 국회가 어제 다시 문을 열자마자 여야는 코로나 3법부터 통과를 시켰습니다. 검역법과 의료법 그리고 감염법을 한꺼번에 개정한 건데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감염 의심자에 한해서 입국 불허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과 함께 감염병 의심 지역 출신은 물론 경유자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나라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또 감염 의심자가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가 됩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또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 마스크 품귀 같은 방역 물품 부족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필수 방역 물품에 대해선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게 했고요. 특히 현재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필요한 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그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자가격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한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급격히 번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다발 국가로 포함이 돼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상황이 이런지라 해외 여행에 대한 자제를 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꼭 해외에 나가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은 모두 4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한국 방문객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나라는 모두 21개국이고요.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도 21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와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조치는 지난 22일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다시 조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3단계 여행 경보, 한국 여행을 금지하진 않지만 여행 시 더 많은 주의를 공고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외에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이라크 등이 추가가 됐는데 특히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 청도와 대구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 방문객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우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을 코로나19 다발 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24시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밖에 자국민의 여행 자체를 공고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21일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일본과 태국과 함께 1급 주의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콜롬비아 등이 있는데요. 네. 중국 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다롄, 선양, 웨이하이, 칭다오 등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출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나라들 외에도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미리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외교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지 못하고 떠났다가 네. 현지에서 당혹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으시니까요. 미리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과테말라 교과서입니다. 네. 올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 64쪽에 걸쳐 한국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네요. 과테말라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를 배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이야기가 이제 통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이번 교과서 개편에는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컸는데요. 네.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테말라 어린이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좀 통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게 너네 되는데. 뭐 네. 별주부전 아니? 뭐 흥부놀부 아니?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별주부전과 의좋은 형제 아시죠? 네. 해님달림과 흥부놀부, 단군 신화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실렸고요.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도 한국의 계유와 한글, 한복, 한식,
또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됐습니다. 네. 또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되고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기술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글과 조선 왕조실록, 고구려 무덤벽화,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네. 특히 산티아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에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를 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네.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쟁 이후의 그 빈곤한 상황 등 과거사가 위주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긍정적인 한국 이야기의 수록을 두고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성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더 크게 뻗어나갈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입니다. 네,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더 많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또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안심병원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요즘엔 병원 가기도 꺼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91개곳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왜 농담처럼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막 이런 얘기를 요즘 하는데 실감합니다. 요즘은 진짜 특히나 집 밖을 나서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몸이 불편해서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럴 때 혹시나 병원을 가서 또 다른 이 감염병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겁부터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민안심병원이 일반 병원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국민안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인데요. 네.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합니다.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따라서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서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 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호흡기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또 이런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키워드 궁금한데요. 믿지 못할 가짜 예방법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가짜 예방법이 다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염증이 확산되는 만큼 별별 가짜 예방법 역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헤어 드라이어로 속을 그 옷을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다거나 저 이거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문자 메시지를요. 생강차를 마시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최소 65도에서 70도 이상 온도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사우나를 가거나 따뜻한 물, 차를 마시는 건 직접적인 예방 효과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도리어 지금은 사우나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는데요. 네. 또 섬유에 붙은 바이러스는 빨리 사멸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 소독도 효과는 없겠지만 단 금속이나 목재 등 그 딱딱한 재질은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는 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별별 가짜 뉴스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런 가짜 뉴스가 염려되는 부분은 일부이긴 하지만 한의원이나 한약국, 약국에 예방약이 있다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홍보문이 걸린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치료제나 예방약을 홍보 판매하는 곳은 당국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품이 없다면서 가짜 약을 판매한 게 확인이 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예방약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홍보문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네요. 빨리 좀 치료약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빛공해 과태료입니다. 네. 과도한 야간 조명 때문에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빛공해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빛공해를 객관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도 따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밤의 빛,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에는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죠. 일단 멜라토닌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7년 빛공해를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한국은 2013년부터 법으로 규제 중인데요. 이런 빛공해에 대해서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서 현행 시행령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빛공해 방지법상의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네. 자, 사실 사람이 자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빛에 네. 많이 노출이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그럼요.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까요. 사실 이런 규제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규제 내용들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상식 문제 드렸는데요. 이것은 차에 탄 채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외래어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이 형태의 상점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이 말을 다듬은 말로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브레이크 스루, 3번 시스루.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66번님께서 영어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승차 진료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접수부터 진단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댓글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계속 정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차에 탄 채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외래어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이 형태의 상점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이 말을 다듬은 말로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브레이크 스루, 3번 시스루.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운영되는 이 형태는 자동차를 타고 접수부터 진단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1057번으로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9866번님, 편하기는 편한데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1331번님께서는 모두 고생 많으세요. 확산 방지 위해서는 좋은 생각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9866번님, 9799번님, 그리고 0229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3635번님, 이런 시스템으로 의료진의 노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3758번님, 지금 실정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9068번님, 사스나 메르스도 이겨낸 위기 앞에 더 당당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집 앞에 매화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이제는 슬픔에서 헤어나와서 국가, 국민 모두가 힘을 내 이겨낼 때입니다. 국가를 믿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서 메르스의 장벽도 깨고 코로나의 장벽도 깨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9866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차 타고 가면서 커피 마시는 분 있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형태의 상점들, 이 서비스를 커피를 살 때 간혹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9866번님 문자를 보면서 뜨거운 커피,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는 운전 중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 드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도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73번님, 우리나라 대응 수준이 대단합니다. 빨리 끝나길 빌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774번님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점에서 하던 걸 응용한 것 같은데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자아자 이겨내자 코로나19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1425번님,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라고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5868번님, 한 달 이상 집에서 전역하는 우리 아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또 무얼 해야 하나. 저랑 아내분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지금 아이들 둘 다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방학 때는 잠깐 외출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꼼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 끼니 뭘 해서 먹여야 하나, 중간중간 간식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일찍 귀가들 다들 하시니까 저녁 식사라도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5868번님, 오늘 저녁 메뉴 뭔지 궁금하네요. 942번님, 이런 진단 방법 참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만 찾다가 혹시라도 확진자를 놓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철저함도 빼지 말아야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국이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증상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자가 격리하시고요. 증상 며칠 동안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시면 1339로 전화를 하시거나 보건소 쪽에 문의를 좀 해주시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실천에 옮겨주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2933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4201번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9400번님, 코로나19 진단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의료진 감염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의심 환자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의료진들이 다시 소독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사 퀴즈 이 문제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절약이 돼서 더 많은 진단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855번 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고요. 4822번 님 정답 주시면서 오늘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올려주셨는데 제가 요새 근래에 가발을 바쳤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우리 아들, 딸이 월급 타서 선물해 준 거다. 이렇게 여기저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칭찬 하나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랜만에 가족사진 찍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4822번님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시면 주변 가족분들도 함께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로에게 좀 칭찬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좀 칭찬하면서 자신감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에 그리고 저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635번님 이런 시스템으로 의료진들의 노고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0500번님께서는 이거 편리함을 근데 너무 추구하는 것 같다고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문자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확진자들을 발견해내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굉장히 좀 절대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와글와글 댓글쇼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주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와글와글 댓글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허영범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보입니다. 네,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네요. 네, 마스크 잘 착용하고 있고 네. 요즘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네. 참 즐겁고 좋은 소식으로 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 일단 네. 미리 제가 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슈들 중에도 대부분 코로나19 관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미뤄 짐작을 좀 해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허영범 씨는 어때요? 요즘처럼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네. 시점이잖아요. 이럴 때 좀 스스로 극복해내고자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네. 이 프리랜서이자 또 개인 또 사업자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네. 이 어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좀 덮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네. 뭐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쯤에 네. 저만의 어떤 그 시간표를 짰어요. 우리 어떤 아이들 시간표요? 방학 시간표처럼 네네. 코로나 시간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밖에 잘 나가지를 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걸 좀 짜서 그대로 좀 그 실천을 시간표 안에 하려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일단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네. 홈트레이닝 하고 운동도 하시고. 운동하고
약간의 식사를 하고 네.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제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영화를 보고 다시 저녁 먹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표대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공부는 좀 잘 안 되고 있고 영화 보는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네. 이 시기를 또 전화위복으로 삼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 또 이 시기가 잘 물러가고 나면 우리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와글와글 댓글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뭐부터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좀 뜻깊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 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진자 속출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의료 지원을 받은 지 사흘째인 오늘 네. 오후까지 의사 등 490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산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명 등 자원해서 파견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지역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감염의 그 불안함도 있지만 네. 또 이쪽에서 하던 일을 접어두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네, 같아요. 용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인력에 대해선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를 지급할 거고요. 메르스 당시의 인력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견 종료 후에 14일간 모니터링을 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선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선 기본 근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의료진들도 대구로 많이 달려가고 계시지만 이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전국의 우리 국민들께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구 쪽으로 보내주고 계시기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스포츠 스타들도 지금 뭐 대구 출신 스포츠 스타들도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네.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보니까 그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뭐 마스크도 지금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한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막 마스크가 몰려들고 아. 막 이런 좀 훈훈한 광경들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시고 그 최전선에는 이렇게 또 애써주시는 의료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일상생활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을까요? 네. 누리꾼들 다 뭐 응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발 부탁인데요. 이 의료진들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느 병원을 운영하는지 꼭 공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의료진 선생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시대의 진정한 의료인들, 당신들이 진정한 선생님들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네. 있었어요. 그렇게 의료진들이 초기에 입국 금지하라고 했는데 무시하더니 의료진들이 치료하지 말고 그렇게 믿는 중국한테 치료해주라고 하고 말은 안 듣고 일을 시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의료진들이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네. 식사 끼니도 사실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또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허영범 씨가 네. 의료진이라면 대구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네.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 훨씬 네, 더 네.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스크 대란, 마스크 품귀 현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스크조차도 지금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나서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면서 보니까 또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저소득층이나 힘드신 분들에게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정말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곳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네.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네. 반면에 또 그걸 사가지고 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나는 얼마 그러니까요. 벌었네, 네.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올리면서 참 그런 기회주의자의 어떤 네.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고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정말 이 어떤 용기 있는 이런 행동을 네. 가르쳐야 되겠죠. 네. 사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파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한 뉴스 보도를 보니까 네네. 97만 원치 마스크를 구매를 하고 네. 비용을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택배를 받아보니까 과자가 몇 봉지 그냥 들어있는. 와, 네, 이 지금. 판국에. 네. 아 정말 좀 어른다운 어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옥 가셔서 그 과자 다 드세요. 네. 불구덩이 안에서.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래도 대구로 달려가는 우리 진짜 찐 의료진들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소식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도쿄올림픽 취소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요. 네. 일본이 굉장히 화들짝 놀란 상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내부에서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42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한 캐나다의 딕 파운드 IOC 위원이 도쿄올림픽은 열지 말지 5월까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회를 연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기보단 아예 대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림픽은 지구촌 스포츠 축제이기 때문에 연기도 장소 변경도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런던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자라는 말을 좀 일축한 거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파운드 위원은 한때 IOC 부회장을 맡았고 가장 오랫동안 IOC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사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 그전에도 계속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없었던 그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처음으로 이제 IOC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반응을 했어요. 대응을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IOC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IOC의 공식적인 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행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 거죠. 네. 예. 글쎄요. 지금 전 세계가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망하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올림픽 정신이고 뭐고 관계자들은 죄다 돈 걱정뿐이구만. 사람 죽여가면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은 하루에 5,000명 검사 중 확진자 실시간 공개, 동선 공개. 그런데 일본은 여태까지 총 1,000명 검사.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그 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그렇죠. 올림픽을 염두에 네.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그만큼 늘면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본 게 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편의점이고 어디고 간에 마스크를 네.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아직 없는데 만약 이게 수치로 발표가 된다면 네. 굉장한 큰 파장이 될 것이다 라는 사설을 읽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플러스 방사능 바다로 방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취소 사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올림픽이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감염병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단 한 알고 번도 있죠. 없는 걸로 네네. 없었고요. 네. 딱 한 번 이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한 번 취소가 된 이후로는 네. 한 번도 취소 연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도쿄올림픽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선수들에 대한 걱정이 좀 생기기는 하네요. 아니 제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야구 선수들하고 네.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면 네. 방사능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그랬었죠,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는 방사능 플러스 코로나19까지 네.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세계 각국 선수들이 오는 상황에서 네. 사실 스포츠라는 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좀 인간의 존엄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30년, 40년 전에 섬뜩한 소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2020년 우한 바이러스 창궐을 그대로 소설의 40년 전 소설에서 예견을 했다는 건데요. 2020년경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며 이제껏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심각한 폐렴과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중국 우한 외곽 소재 RDNA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그들은 우한 400이라고 불렀다. 라는 소설. 네. 이 소설이 1981년 네. 5월에 포켓 북스에서 출간된 스릴러 소설인데요. 독자를 경악하게 하는 사실이 배경이 심지어 중국 우한이라는 점입니다. 예, 여기서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우한 400이 퍼져버린 세계를 다루는데 네. 2020년과 우한이라는 두 공통 분모 때문에 성각자의 예언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2020년경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며 이제껏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심각한 폐렴과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섬뜩하죠. 어떻게 보면 요 네. 문장만 놓고 보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미리 봤던 것처럼 헤드라인 뉴스 같아요. 그러게요. 네. 섬뜩해요. 네. 근데 이 소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읽어보시진 않으셨죠? 네,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더 아이즈 오브 다크니스라는 제목의 딘 쿤츠의 소설인데요. 네. 소설은 아들을 잃은 티나라는 어머니의 시점인데 사고로 잃은 줄 알았던 티나의 아들이 생존해 있으며 우한 400이라는 이름의 미생물에 감염됐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염의 극복보다는 모성애의 무게를 둔 소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를 공격하는 질환 2020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네. 똑같아서 네티즌들이 많이 섬뜩해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누리꾼들 댓글 몇 개만 살펴볼까요? 네, 이런 거 보면 시간 여행자가 분명히 있다. 신기하다. 네. 네. 헐, 먼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왔다 간겨? 그러니까. 병의 증상과 원인 모든 게 똑같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딘 쿤츠의 소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누군가 만든 바이러스일 수도. 코로나19가 엄청난 불을 지닌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퍼뜨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글와글 댓글쇼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허영범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0500번님께서 마스크 매점 매석하는 사람 좀 찾아가서 꿀밤 2대 먹이고 오이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네, 진짜로요. 내일부터는 그나마 좀 마스크 사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스크 지금 구하지 못해서 애타시는 분들 내일 한번 기다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드라이브 스루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9400 그리고 2855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그 진단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만큼 또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감사한 마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시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개인위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도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